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주원 TV입니다. 올 들어 김정은이는 무려 4차례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자강도에서 쏘면 서울까지 불과 90초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트리어트로도 막을 수 없고 쏴들어도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막는 방법으로는 선제 타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처참히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비겁한 평화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쏘아올린 멸공이 정치권으로 비화되면서 옹호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 불매운동과 구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며 사상과 이념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멸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자 S신문 기사는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을 비판하는 어느 칼럼니스트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승만이 멸공 북진을 외치다가 전쟁이 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을 국민은 보았다. 멸공주의자 중에 북에 넘어가 무력 투쟁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멸공이라는 말은 국내 민주주의 인사를 탄압하는 용도의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멸치공주의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북진 멸공을 원하면 북으로 가라. 재벌도 끼어 있으니 돈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선언하고 가라.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있다. 멸공은 공산당 무리를 멸망시킨다는 뜻이다. 이 단어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공산당 무리는 북한을 말한다. 공산당 무리를 멸망시키려면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멸공은 반헌법적 발언이다.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특히 정치인은 조심하라. 당신들 때문에 국제적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역사관은 운동권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민중사관, 즉 수정주의적인 반대한민국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멸공 북진을 외치다가 전쟁이 났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외쳤지 멸공 북진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6.25 남침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통의 지원으로 김일성이 일으킨 무력 남침 전쟁입니다. 그 소련의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치 6.25가 북진 통일을 외친 이승만이 김일성을 자극하여 무력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수정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김일성은 38선 일대에서 숱한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남한으로 유기들을 보내며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등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 똥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억지 주장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엉터리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남한의 좌익과 주사파가 6.25 전쟁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이승만의 북진 통일은 북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소련의 볼셰비키당과 그의 꼭두각시 김일성을 몰아내어 북한의 영토를 수복하고 자유를 빼앗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포 사랑과 애민 정책의 구호입니다. 6.25 남침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것은 이승만이 국민을 버린 파렴치범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짓입니다. 전시 중 대통령의 피난은 임시수도 이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것이 6월 27일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날이 28일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인민군들에게 붙잡혔어야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끼리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은 임시 수도 이전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멸공주의자들이 북한에 넘어가 무력 투쟁을 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멸공은 사상전입니다. 무력 투쟁이 아닙니다. 마치 이 말은
멸공주의자들을 일본의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멸공은 남한에 기생하면서 각종 특혜와 이익을 갈취하면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체제를 뒤엎는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는 짓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남한의 각종 군사, 국가기관, 시설에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을까요? 시대가 변한다고 공산주의가 사라졌나요? 작년 8월에 드러난 청주의 간첩단 사건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2012년 안철수 캠프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간첩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대남 총국을 담당했던 김국성 선생은 북한이 2006년부터 간첩을 난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한의 난파 간첩이 너무 많아서 일시 중단했다가 2012년에야 재개했다고 하면서 지금이 대남 공작의 최적기라고 증언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팀은 해체되었습니다. 간첩들이 보란듯이 벽주대로를 활보해도 잡지 않고 있어서 간첩 활동하기에는 지금이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넷째, 멸공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프로파간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로 탄압받았던 사람을 운동권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했던 운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운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핵심 요직에서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의 각 부처 장관, 기관장, 각종 위원회까지 전대협, 민청년 등 운동권 출신들로 채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민주주의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민주주의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얼마나 신장되었습니까? 그들이 했다는 민주주의 운동의 열매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레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 검찰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의로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나타난 현상은 어떻습니까? 기회는 불평등했습니다.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결과는 속았다는 허탈감 뿐입니다. 이 정부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2030 세대를 M4 세대라고 합니다. M은 문재인의 이니셜로 문재인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촛불을 들었다가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투피드 세대, 즉 멍청이 세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대다수 M4 세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촛불 집회에 나간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촛불 집회에 나간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노브레인 세대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퇴진을 준비하는 학생들인 회준생은 이제 3월 9일이면 자동 해산하게 되었으니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했던 운동이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내로남불의 정치의 결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운동 때문에 탄압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시 운동권이 탄압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주사파를 신봉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다섯째, 북진 멸공을 원하면 북한 가라고 했습니다. 북한 갈 사람은 북진 멸공주의자들이 아니라 친북 종북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독재자를 도와주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만 북한 가면 북한의 자유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북으로 갈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유무는 멸공이나 아니면 종북 친북이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멸공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멸공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 된 것은 한미동맹과 국민들이 멸공으로 지킨 안보의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멸공이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궤변에 불과하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국민은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평화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누구 강병과 멸공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길은 누구 강병과 멸공입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도 평화 타령입니까? 정의로운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용기가 없으면 비겁한 평화를 찾아 북한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정부는 정의로운 전쟁을 포기하고 비겁한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최전방 부대를 해체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4개 사단을 해체했습니다. 대전차 방어벽도 제거했습니다. 동부전선을 지키는 부대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유사시 중부전선은 백골부대 혼자서 남침하는 북한군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도권 일대를 지키던 탱크부대 4개나 사라졌습니다. 북한군보다 기술적 우위를 갖춘 한국의 탱크부대들이 사라지면서 북한군의 남침용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화는 군사력과 멸공의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멸공은 진영론도 색깔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멸공해야 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거든 멸공해야 합니다. 공산당은 콜레라이고 멸공은 공산당을 막는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